화요일 1부는 옆으로 보는 스포츠 시간입니다. 옆으로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뭐 네. 다행히 별일이 없는 거가 잘 지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저스는 그런데 별일이 많네요. 그러게요. 자꾸 일을 만드네요. 사실 오늘 준비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소식이 떴죠, 뉴스가. 원래 이제 항상 화요일 날 저희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인데 방송을 끝나면 다음 주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온 것도 좀 준비하고 이런 얘기도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저스가 뉴스를 계속 굵직굵직한 뉴스를 자꾸 던지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관심사도 그거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번 주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주제하고 상관없는 사사키라는 선수가 갑자기 이야. 이게 튀어나와서 네. 오늘 로키 사사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 신문지상에나 뭐 저보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떠들고 많이 얘기하고 근데 그 외에 조금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좀 해볼까 좀 좋아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텐데. 네. 사사키가 다저스하고 그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소식이 뜨고 네. 10분 만에 네. 그 소식 뜨고 10분 만에 옆프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브레이킹 뉴스를 받아보는 그 MLB에도 가입을 하고 자꾸 팡팡 떠요. 오. 제가 야구 기자가 아닌데 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아무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요. 그 뉴스가 뜨자마자 아침 뉴스 진행하시는 최용호 앵커님한테 바로 포스팅을 해드렸어요. 사사키 다저스로 들어온다고. 네. 그래서 바로 브레이킹 뉴스가 뜨면 김영준님한테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정한님한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라고 보내고. 네. 그렇게 바로 뜨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네네네. 저도 이쪽으로 포스팅을 좀 할 수 있을 때가 같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사키 어떤 얘기인가요? 사사키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군데 이렇게 작년부터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타니는 네. 워낙 그 이도류라는 네. 워낙 또 그런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만화 같은 존재죠. 만화 같은. 이해는 됐지만 이 사사키 선수는 투수일 뿐이거든요. 투수일 뿐이고 제가 일본 리그에서 들었던 얘기는 가장 빠른 공을 뿌리는 투수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공을 연속으로 뿌리는 투수죠. 우와, 가장 빠른 연속으로. 공이 연속으로. 160km라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의 공을 뿌리는 선수는 꽤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선수는 뭐 WBC에서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잘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워낙 파이어볼러들이 뭐 기교는 없지만 근데 이 친구는 또 기교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사사키 선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거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 사사키 선수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2011년에 동아시아 1번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굉장히 피해자예요. 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조부모도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18,000명 정도인가 사상자가 났는데 집안이 거의 숙세밭이 됐죠. 근데 그 피해자이지만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굉장한 선수로 발전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뭐 회복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어요.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신체 조건이 좋아요.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성공하는 동양 선수들을 보면 유현진 선수도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네. 제가 알기엔 거의 190 가까이 되는 오타니 선수도 192 정도 되고요. 우리 류현진 선수가 키가 그 정도 커요? 190은 안 되는 1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굉장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사키 선수도 192 정도 돼요. 음. 그리고 호리호리하게 보이는데 네. 날씬하던데. 92kg 정도 됩니다. 엊그저께 매직 존슨이 초대해서 자기 저지에 사인도 하고 줬는데도 섰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오. 키가 커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신체적인 네. 조건이 돼야지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마모토 선수가 작년에 올 때도 5피트 10인치 정도 이렇게 177 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잘하고 무슨 상이죠? 사와무라 상도 3번 달고 1번 완전 평정하고 왔는데도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물음표를 던진 이유가 있었거든요. 내구성이 이 친구가 1년 동안을 잘할 수 결국에는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고. 근데 오타니나 사사키는 그런 말은 아직 없어. 내구성에 대한 말이 왜냐면 신체적인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뭐 지금 그것도- 24, 25? 만 24입니다.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었을 때 만 25살이 안 되면 메이저리그 아마추어 선수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타니도 아시다시피 오타니 아주 싼 가격에 아마추어 계약을 하고 왔잖아요. 아마추어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연봉이 75만 불인가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받을 수 있던데 750만 불 아니야? 아니요. 70, 연봉. 75, 연봉이. 연봉. 네, 네. 계약금은 이번에 제가 알기에 650만 불인가를 사사키가 받았는데 계약금 말고요. 플러스 한 70만 불을 75만 불인가를 더 받은 거고. 매년 네. 75만 불을 앞으로 6년 동안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계약을 할까요? 조금 그- 있으면 한 1년이라도 1년만 더 있으면 야마모토처럼 네. 충분히 엄청난 그렇죠. 야마모토가 굉장히 돈을 그 이유는 자기의 에고 아닐까요? 자기가 이제 메이저리그 워낙 처음부터 가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구단과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구단과도 문제가 있죠. 이번에 구단이 좀 더 김혜성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김혜성을 이제 키움에서 미국으로 포스팅을 할 때도 얼마 정도의 액수를 받기. 포스팅이라는 게 잘 키운 선수 하나가 구단 재정을 살린다는 뭐 10명의 한국도 키움이 제일 이제 포스팅을 많이 하는데 키움이 벌어들인 돈이 전 구단을 합한 연봉보다도 많다고. 오유.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요. 네. 그리고 오타니는 워낙 상징적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대의적인 차원으로 했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대의적인 차원으로 보낼 필요까지는 없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말이 조금 많았어요. 작년에도 왜 자꾸 뭐 나가려고 하느냐, 가고 싶어 하느냐. 뭐 그런 말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최연소로 퍼펙트 게임이 그게 80 몇 년 만인가? 예, 20 일본 그 역사적으로도 퍼펙트 게임도 하고 WBC에서도 워낙 잘 던지고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WBC 나가 보니까 사사키 막 하니까 욕심이 막 나니까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그 자바 마리넷의 이 친구를 저기 계속 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딱 하고 이제 규정 이닝도 채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도 계속 간다고 했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기 구단 차원도 뭐 돈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 부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정규 이닝을 매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그 파문이 좀 일었던 게 2024년 일본에서 이제 연봉 협상을 매년 하는데 이 친구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안 보내줬다고 작년에 안 보내줬으니까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구단에서는 이걸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문 기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못된 놈이 되는 거죠. 구단도 뭐 알았다. 네가 조금 더 내구성이 가지고 보내주겠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안 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근데 결국에는 계약을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일본 프로야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마 사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욕심만을 채우나 1년만 더 있으면 자바가리스도 돈을 많이 벌고 할 텐데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또 밀어줍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라. 가라고 하는데 이 아마 기사는 일본에서만 잠깐 나왔는데 가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포스팅을 막 하면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 이 친구가 보통 이제 오타니 선수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이 히데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 타자인데 그분은 홍보 한 명만 데리고 일본에서 왔어요. 미국으로. 네. 그리고 다나카 마세히로 보스턴에서 뛰었던 피처는 홍보 통역. 네. 우리가 잘 아는 오타니 선수는 다 통역 문제가 있었던 그 통역만 데리고 왔는데 네. 이 친구는 3명을 데리고 옵니다. 구단 안에 있는 스텝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구단에서 굉장히 베테랑으로 일하고 있는 3명을 빼옵니다. 구단하고 상의 없이. 그러니까 구단 3명을 빼오는 거는 그 구단에서 갑자기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2025년을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스텝을 빼온 거네. 스텝을 빼옵니다. 네. 근데 그 스텝을 빼오는 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 뭐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뭐 통역 이런 사람을 빼옵니다. 근데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는 다저스에서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다저스에 있는 대단한 선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는 마이너 계약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다저스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데 네. 어머 이 어린 놈이 25도 아직 안 영양사 됐는데. 물리치료 근데 그 영양사는 뭐 구단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물리치료사는 같이 출근해야 되거든요. 물리치료를 네. 받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성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쪽에서는 이 친구를 굉장히 배신자 뭐 근데 좀 뭐 안 좋게 그런 보고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나더라도 일단 성적으로 증명하게 되면은 다 근데 이제 그런 소리는 하나도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무라이 슈의 결성이다. 오타니도 있고 야마모토도 있고 이 친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돈이 많은데 네. 제가 너무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제가 몇백 불로 베버리 힐스를 살 수 있어요. 있는 집을. 당연히 사사키를 데려와야죠. 그게 똑같은 일이거든요. 다저스 입장에선 그럴 그렇죠. 수 있죠. 네. 그렇게 싼 가격에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다저스로 온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뭐 샌디에고로 간다, 뭐 샌디에고 옷을 입고 뭐 캐치볼 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리 서로 뭐 밑에서 언더 더 테이블 하는 조율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뭐 그런 예. 의구심이 잠깐 있었죠. 의구심이 있어서 네. 지금도 뭐 MLB에 네. 접수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아마추어 계약이 너무 이렇게 막 열이 나기 때문에 국제 독립 야구 협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독립 야구 협회에서 메이저리그에 그 서신도 보냅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너무나 동등하지 않은 지금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나 이 사사키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지금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알게 모르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키가 다저스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죠. 일본에서도 네. 있었고 여기서도 일본은 더더욱 뭐 워낙 이제 팬이 있으면 엔티팬도 있는 것처럼 엔티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사정을 겪고 아무튼 다저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사사키라는 친구한테 그렇게 많은 뭐 소리가 나는데도 굳이 다저스가 껴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는 뭐 그냥 가격적인 면을 배제하고도 가격적인 면을 배제하고도 아까 실력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공을 던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데 이 친구가 스플리터가 세계 최고래요. 아 진짜. 스플리터가 세계 최고 이게 그다음에 슬라이드도 엄청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스플리터를 90마 이상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안 된대요. 미국에서는. 그거는 대단한 메리트다. 네. 그 구속이 큰 슬라이드 그러니까 그 변화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짓 마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높은 키에서 그렇게 네. 빠른 속도로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마구죠. 그래서 예전에 랜디 잔슨이랑 그런 선수들이 장신의 선수들이 뿜어내는 그 뭐 아파트 몇 층에서 떨어진다 막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근데 이 친구가 던지는 슬라이더가 이 친구가 막 84마일인데 막 80cm 이상까지도 이렇게 보인대요. 타자들한테는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낙폭이. 그러니까 거의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제대로만 살리면 사이 영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첫째 년도, 둘째 년도 그런 말을 하는 선수들, 기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위력을 탑재한 선수요요. 그 1년 2년 만에 싸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년, 그럼 2년 만에 일본 사이 구단에서 영상까지- 진짜 그렇죠. 안 보내고 싶었겠어요. 이런 선수인데 이런 이렇게 선수는 헐값에 구단에서 대승적인 차원이죠. 대승적이어도 이거는 좀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말도 있어요. 다저스가 언더 더 테이블로 그 팀에 얼마를 줬다는 지금 소문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접수도 하고요. 사건 뭐 알아본다고도 하고요. 근데 벌써 이제 MLB 커미셔너가 뭐 그런 건 없었다. 그 자기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공식적으로 그건. 나왔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막
뭐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이 친구를 갖다가 이쪽으로 놔둘 수가 고이 없는, 보낼 리가 없다. 네, 뭐 그런 거죠. 시간적으로 거의 다 그러니까 왔는데 그만큼 걸출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이 문제죠. 어.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지금 다저스가 워낙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사사키가 처음부터 선발 라인업에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벌써 지금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 것 오타니 같아요? 투수로 1번이 나온다 그러고 야마모토 나온다 그러고 사사키 이렇게 되면 트리오다 이런 얘기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무라이 트리오 그런데 오타니는 아마 초반에는 저번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조금 이제 몇 개월 뒤에 나올 것 같고요. 아, 뭐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워낙 장장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 6선발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6선발 체제잖아요. 네. 일본은 제가 제대로 모르지만 한국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를 하고 월요일 날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선발 체제로 가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 투수들이 여기 오면 초반에 좀 난조를 겪는 이유가 6선발에서 5선발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난조를 겪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컨디션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자바 롯데가 받은 돈은 정확하게 계약금의 25%인 162만 불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굉장히 작은 돈이죠. 다저스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작은 돈이죠. 네. 다저스 입장에서는 구단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냥 주웠죠. 롯데가. 저가 뭐 자바 롯데 구단 주면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네가 사인을 안 하면 그래 그냥 1년 동안 뭐 로스팅에 안 넣은 선수로라도 그냥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야죠.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사키의 입장 표명이 강경했다. 당연했죠. 그렇기 때문에 확고했다. 계약 사인도 안 하고 네. 네. 구단도 붙들었죠. 구단이지만 사사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빨리 오고 싶었을 에고는 무슨 에고일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어쩌면 자기를 좀 더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게 오타니보다 좀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온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뇌피셜이에요. 네, 그건 저의 네. 저의 생각입니다. 뭔 것 같아요, 김영준 씨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냥 메인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사키는 돈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650만 불 받는다 해도 무조건 광고는 붙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작년에 오타니 효과로 7천만 불 1번 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저스가 7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10년에 1년에 물론 디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 200만 불이야지만 뭐 7천만 불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야마모토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건 야마모토도 있고 오타니도 있는데 사사키에 광고가 붙을까라는 생각이 그 광고도 그렇잖아요. 벌써 그 메이저한 시장이 있는데 기업들이 다 사이즈가 광고를 있는데. 했는데 네. 사사키는 아직까지는 그 퀘스천 마크도 있고 좀 괘씸한 그거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광고가 실력으로 붙을까요? 증명하면 돼요. 실력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또 야구를 좋아하면 이게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그럼요. 분위기가 네. 있더라고요. 필요할 때 잘 던져주고 필요할 때 넘기면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다저스가 계속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단들의 어저께도 MLB.com 보니까 다른 구단들 불만이 엄청 이게 엄청 높았더라고요. 다저스가 수밖에 너무 없죠. 싹쓸어가기 때문에 음. 지금 그래서 악의 제국 양키스가 악의 제국 딱 2000년도부터는 월드 시리즈를 백투백 월드 시리즈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양키스 후에는 한 번도 없는데 그거를 이루려고 지금 하는 건지 그냥 엄청 써요. 근데 사실은 다저스가 제국이라는 엠파이어라는 표현의 호칭이 적합하려 그러면 무조건 백투백이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죠. 네. 돈을 쓰고도 안 이기면 이번에 특히 네. 이렇게 많이 썼고 좋은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2연패 못하면 네. 그러면 저거 다 뭐 헛고생이죠. 근데 올해 특히 저희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 선수도 있어서 이제 네, 근데 왜 한국 선수를 갑자기 데려왔을까요?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이루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케빈 럭스를 트레이드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루수를 꼭 볼 수 없는 뭐 볼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은데 김혜성을 데려온 이유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국 광고 효과를 늘려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뭐
잘 모르겠는데 좀 퀘스천 마크긴 해요. 김혜성 선수가 엄청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아니 유틸리티만으로는 한국 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루스로도 한국 탑인데 한국 탑과 미국 탑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네. 지금 선발 라인업에 보면 이루스로 김혜성 선수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MLB에서 딱 이렇게 만든 선발 라인으로는 김혜성 선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김혜성 선수도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광고 가기 전에 퀴즈 하나 만나고 광고 갔다 와서 뒷얘기 이어갈게요. 오늘 준비하신 퀴즈는 뭘까요? 오늘은 되게 다 아시는 걸로 간단하게 할게요. 네. 1번 포스팅 김혜성 선수 얘기도 하고 뭐 사사키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일본 포스팅과 한국 포스팅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질문은 딱 그겁니다. 한국이 메이저리그하고 포스팅할 때 선수들이 협상하는 날짜와 일본 선수들이 MLB 팀하고 협상하는 날짜가 다른데 그 날짜 차이가 며칠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어려운데요. 아니요. 안 어려운 거예요? 복이 있어요? 어려운 거. 네네 보기 드릴게요. 네. 날짜 차이. 예. 한국과 일본. 네. 어디가 앞이에요? 어디가 앞쪽이에요? 일본이 앞서서 포스팅이에요? 한국이 앞서서 포스팅이에요? 포스팅 날짜는 비슷하거든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 맞아요? 기간이죠. 그러니까 네, 기간. KBO하고 MLB가 KBO에서 포스팅을 해서 MLB하고 선수들이 김혜성 선수가 MLB로 가겠다 했을 때 협상은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 아, 그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는 된다. 게 있고 1번은 사사키가 MLB로 온다고 했을 때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날짜가 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틀리다고. 기간이 틀립니다. 그 협상 기간이. 네. 한국 기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 기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한국 기간 차이가 며칠인가. 누가 더 길어요? 한국이 길어? 그걸 일본이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네. 그러면 복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1번은 5일 차이가 나는 거고요. 5일. 2번은 10일 차이가 나고요. 3번은 15일 차이가 나고요. 4번은 30일 차이가 납니다. 5일, 10일, 15일, 30일. 네. 이거를 퀴즈로 준비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할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걸 퀴즈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 네, 카톡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이나 혹은 아침마당 LA로 카톡으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답자에게는 대한민국 1등 차기업 담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차 선물 세트를 댁으로 직접 우송합니다.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한 차가 들어있는 4종류 차 세트를 담터에서 우송합니다. 아, 이게 저 질문이 쳐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질문 내용은 그겁니다. 한국에서 MLB로 포스팅하는 곳과 네. 일본에서 MLB로 포스팅하는 게 선수들이 협상하는 그 기간 날짜 차이가 네. 있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가령 김혜성이 다저스하고 협상을 할 때 그게 네. 며칠 안에 끝나야 된다. 일본은 사사키가 이번에 다저스하고 할 때 그 며칠 안에 끝나야 된다. 그 기간이 네네. 있다는 거예요. 네,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틀리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며칠 차이일까요를 여쭤보는 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안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야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은 네. 그냥 저는 막 찍어야 될 생각도 못 해봤던 얘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은 수준이 기다려-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일 무식해. 우리가 제일 무식해.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1번 5일, 2번 10일, 3번 15일, 4번 30일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시는 분께는 담토에서 제공하는 티세트 우송해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정답도 알아보고 뒷얘기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으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스포츠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다음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 말씀이 있으시면 스포츠 비하인드 스포츠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 스포츠에 저 숨겨져 있는 스포츠 뒷얘기라서 네. 그래서 스포츠 비하인드 스포츠 @gmail.com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로 말할 뻔했어요. 네, 저희 gmail.com 유튜브 이메일 창에 주소입니다. 어떤 분께서 일주일 동안 2% 기다렸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파이팅을 외쳐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이분께서 2%를 기다리셨던 건 그 사사키 영입 뉴스가 뜨면서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네.
광고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그 저 포스팅 기간, 네, 그거 일단 정답부터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얘기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정답은 3번 15일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45일 동안 협상을 할 수 있고요. 한국은 3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짧아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도 오래 한다고 좋을까요? 오래 하면 좋은 조건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협상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선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수한테. 아니 45일로 정해놓고 20일 안에 결정하든 10일 안에 결정하든 그건 내 초이스인데 그걸 30일 안에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한이 얼마 없으면 좀 급해지지 않을까요? 왜 거기는 45일이고 우리는 30일이에요? 그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네. 그 협정을 맺은 거에 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저희가 조금 unfair하다고 느끼지만 포스팅 시스템 자체가 많이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요. 일본 포스팅과 한국 포스팅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자체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 25세 이하 근데 거기에 프로에서 6년 미만의 선수들은 아마추어 계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조건이고 한국 포스팅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프로로 입단한 지 7년이 지나야지만 내가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라고 구단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7년이요. 7년이요. 7년이면 보통 이제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 지명이라고 그러나 드랍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18, 19살에 잘하는 선수가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야 26, 27이 그렇죠. 돼야지만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더 웃긴 건 각 팀은 단 한 명만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아 타이거스라든지 뭐 롯데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각 그 프랜차이즈마다 한 명씩만 네네네. 내놓을 수 매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오는 거는 뭐 좀 힘들지 않나. 유일무이하게 유현진 선수 왔잖아요. 근데 아직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나 다 포스팅을 통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 졸업 바로 오든지.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파이어볼러라고 이름이 있는 고등학교 투수 선수들이 지명을 안 가고 뭐 미국으로 바로 사인을 하고 오는데 아마추어 계약을 하고 오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리그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리그를 이렇게 간다가 프로로 진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경쟁률이 세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팅 시스템 자체가 조금 한국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30일 동안만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김현 선수처럼 포스팅을 신청을 하면 30일 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김현 선수가 그 마지막 날 몇 시간 안 남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원래 갈 팀은 정해놓고 좀 쇼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오타니 선수도 뭐 그런 것처럼 이사사키도 뭐 샌디에고 가서 샌디에고 옷을 입고 뭐 캐치볼을 하는 둥, 뭐 블루제이를 만난다는 둥,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졌으란 말이에요. 45일 동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렇게 아마추어 계약을 하는데 사사키 선수는 아마추어 계약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아마추어 계약을 안 합니다. 일본은 그런 룰이 없어요. 뭐 7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1년을 뛰어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구단이 허락해주면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갈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뭐 오타니나 사사키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한국은 7시즌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시즌 동안 그래도 엄청 잘해야지만 포스팅에 갈 수 있는데 일본은 1, 2년만 잘하고도 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좀 많이 오는 거고 뭐 나이가 들어도 오는 거고 그게 조금 달라요. 네. 딱 한 시즌만 뛰어도 돼요. 네. 7시즌을 뛰고 난 다음에 설령 이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살짝 가장 좋을 때는 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 물론 뭐 그 후에도 빛을 발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네. 몸이 좋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을 해서 7년을 뛰고 미국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
또 유현진 선수인데 그 정도의 기간으로 그렇게 왔으면 그때는 딱 몸이 좋을 때죠. 그때는 굉장히 이제 전성기 몸도 좋고 실력도 좋고 27, 6이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늦어져도 28, 30 되면 아슬아슬하죠. 예, 타자하고 투수하고 또 다르니까요. 아슬아슬해요. 거기다 또 부상이라도 한두 명 있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선수들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수가 속해 있는 김혜성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나 그러니까 구단과 아니면 사사키 선수가 속해 있는 그 구단도 협상에 같이 들어가나요? 할 수 있나요? 구단은 협상에 관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그 에이전트를 섭외하고 에이전트가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전적으로 100% 개인 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은 구단이 알아서 자기들 뭐 받을 게 있으면은 이적료만 받는 그거나 거예요. 얘기하겠죠. 이적료만 네. 근데 거기다 또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 성공을 못 해요. 뭐 1년, 2년 있다가 한국을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국은 돌아가면 원 소속 팀의 보유권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꼭 들어가야 다시 꼭 돼요. 거기를 가야 돼요. 네. 내가 뭐 하나에서 뛰었다, 타이거스에서 뛰었다, 그럼 꼭 거기로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4년을 뛰어야지만 FA가 돼요. 굉장히 룰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이번에 그 사사키처럼 여기서 1년을만 뛰고 갔다 해도 아무 구단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네핏이거든요. 돌아갈 때는 일종의 FA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번에 그 일본 롯데는 진짜 보내기 싫었겠어요. 그렇죠. 진짜 놓기 싫었겠어요. 그 사사키 외에 또 다른 선수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름은 기억하지 않지만 이분은 베테랑인데 굉장히 작은 포스팅을 받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알기에 구단이 6,000불인가 6만 불밖에 안 받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잘 던졌던 베테랑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구단에서 트레이닝도 하고 그 구단에서 같이 스프링 캠프도 하고 근데 결국엔 시즌 있기 전에 다른 팀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사키 얘기도 같이 부각이 된 거예요. 괘씸죄가 두 개가 같이 이제 신문에서 떠드니까 그러니까는 이 팀은 이 선수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걸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미국 최고의 MLB까지 가서 플레이를 하게끔 했는데 돌아와서는 저희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간히 생기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왜 한국 같은 포스팅 시스템을 안 하느냐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단들이. 우리도 몇 년 이상은 꼭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시 오면 올해는 일본 방식이 부러운데 일본에서는 물론 그 친구들이 다 합법적으로 다 절차대로 하는 거겠습니다만 왜 이제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왜 약간의 어떤 거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도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물론 누구나 내가 조금 잘하면 왜 다 미국에 와서 MLB에서 안 뛰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위치에까지 있게끔 해준 것도 구단의 노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팅의 시스템 자체가 한국은 조금 구단 친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 들어보니까 선수 친화적인 포스팅 시스템이네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그만큼 선수풀이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풀도 넓고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야구 실력도 아무래도 일본 프로야구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불편하시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일단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포스팅을 한 팀이 여러 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한 구단에서 여러 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빨이 확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 구단하고 이제 먼저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구단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하면 이거는 한국 프로야구하고 일본 프로야구 같은데 2,50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하면 20%가 이적료로 오거든요. 그 잘하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수입원으로 작동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수익원으로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키움이라는 그룹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는요, 한국에. 근데 그 구단은 포스팅으로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구단으로 한국에서도 뭐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단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런 말씀은. 그런 아니 팬이 뭐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고요. 제 말씀은 구단이 야구로서만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이 표현은 저도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선수들 판다는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선수를 육성해서 네. 내가 이 선수한테 다른 기회를 주면서 그만큼 페이백을 받는, 그러니까 페이백이죠. 투자에 대한 상한한 금액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거를 자본주의적인 용어로만 해석을 하자 그러면 네. 저희도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을 파는 거죠. 저희 목소리와 저희 감정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세상에 사고 파는 거 외에는 따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도 마무리가 한 2, 3분 정도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스팅, 네. 네 말씀하십시오. 포스팅 얘기 일단 정리해 주시고 저의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사사키가 와서 어떨 것 같아요의 옆프로님의 전망입니다.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키는 1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준비하신 거 먼저 마무리하고 그리고 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포스팅으로 네. 이렇게 미국에 올 수 있는 일본 시스템이 한국 선수들한테 조금 더 작용이 돼서 뭔가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7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야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노예 신분이 되는 7년이라는 그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한 선수는 구기 성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기 성향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에 사사키가 오면 네.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더 뉴스는 1년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는 무슨 1년 정도는 얘도 적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사키와 버금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자가 하나 있습니다. 타자? 예, 네. 무라카미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내년에 포스팅으로 미국 그 선수는 FA로 와요. 그 선수도 다저스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공연히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저스는 일본 국가대표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게 국기 성향인데 한국 선수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최용호 앵커께 사사키가 다저스와 계약했답니다를 갖다가 바로 카톡으로 드렸더니 최용호 앵커께서 던져주신 반응이 뭐냐 하면 백인들의 구단에서 네. 흑인들의 구단으로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남미 계열 그런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된 그런 구단으로 그리고 이제는 일본계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뭐 거의 다저스로 넘어오는 분들이 다 일본을 다 평정하고 온 사람이니까 사사키는 그만큼 더 잘하는 선수고 뭐 무궁무궁한 발전력이 있지만 내년에 올 수 있는 이 무라카미라는 선수도 굉장히 어린데 벌써 뭐 트리플 크라운도 하고요. 보면 몸이 이렇습니다. 그 친구가 공연하게 FA로 자기는 내년에 메이저 FA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안 해도 됩니다. 정구단과 사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뭐 다저스 옷 입고 다저스 모자 쓰고 벌써 다 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뭐 재밌네요. 내년에는 무라카미도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저스가 사치세 피하려고 누구를 또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2025년도에 다저스가 되는 사치세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확실하진 않잖아요. 아직 정해진 않았지만 1억 6천만 불 정도를 2025년에 사치세로만 해야 됩니다. 1억 6천만 불이면 웬만한 선수 연봉보다 엄청나죠. 그렇죠. 1억 6천만 불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또 이제 그대로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네. 누구를 빼고 영입을 하게 될 텐데 뭐 그것도 또 하나의 뉴스가 되겠네요. 다저스가 사치세 2위입니다. 네. 1위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생각 외로요. 그래요. 양키스가 아니었고요. 양키스가 아니고요. 네. 다저스가 그렇게 내는데도 아직 2위밖에 안 돼요? 필라델피아가 큰 그 계약을 계약이 2, 3년 전에 그렇죠. 브레이스 하퍼, 뭐 터널 그런 선수들하고 굉장히 큰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아직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한인분들 미식축구에 관심이 많으신데 풋볼 얘기도 해주세요라는 말씀 오셨어요. 원래 오늘 주제가 램스 풋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사사키도 오고 램스가 졌습니다. 저번 주. 네. 그래서 어쨌든 슈퍼볼이 오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풋볼 얘기로 재밌는 얘기를 한번 좋아요. 전해드릴게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가끔씩 뭐 이렇게 일본 선수들이 그 활약을 하게 되면은 덜어 이제 그 뭐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시안들이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그냥 그럼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시안에 대한 어떤 이 친구들의 좀 중요도
시각 이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네.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그런 기대를 좋아요.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고 말씀 네, 나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